이번 강은 5번째 과목입니다. 5번째 과목은요. 우리가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합장입니다.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점 과목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요. 건설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건설 공사 현장에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는 몇 도를 원칙으로 하고 당연히 경사는 3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죠. 사실 이걸 보면요. 30도 이하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면 15도, 20도, 25도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얼마로 정해졌나요? 30도 이하인데 사실 이런 것은요. 문제 출제하면 안 돼요. 원래는. 왜? 이게 만약에 수능이 같다 공무원 시험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게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준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교재 6-14쪽에 합격날 합격예측 관련 복귀로 있고요. 2016년 3월 6일 날 2017년 5월 7일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 어디에 있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차량계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해 화물 자동차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 또는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요. 견고한 잘밥. 왜 내가 목소리를 높였죠? 경사지에서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지대로 밑에 두두두 굴러 들어오게 하면 그럼 이걸 잘로 경사지에서 실시하면 안 돼요. 평탄한 곳에서 해야 되죠. 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은 어떻게 정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정자의 운전자의 성명이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그런데 요새는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도 지정 버스 운전자, 택시 운전자 딱 붙여놨죠. 그렇게 어디나 다 지정 운전자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의 전도 전락 방지 대책은요. 법적인 내용을 그대로 하고 1번 보기에서 평탄하고 어디 견고한 장소에 할 것이라.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우리 교재 6-55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에 있습니다. 그 다음 83번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달비기에 사용하는 와이로프는 지지름의 강소 공칭지 얼마? 바로 공칭지름 몇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바로 7%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기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요게 3%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일반적인 와이로프 공칭지름은 7%를 초과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6-52쪽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회가 63조에 있고요. 또 2017년 5월 7일 날에는 여러분 시험과 동일한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기사 공부하면 산업기사 되고 산업기사 공부하면 기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84번입니다. 사다리 통로 등을 설치할 때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올라가야 되냐고. 당연히 이건 어떻게 이렇게 집이 있다면 올라가는 거리 요거 얼마? 반드시 60c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cm 이상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재 6-15쪽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날 또 출제됐고 또 우리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에도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85번입니다. 토르백에요. 거치된 어스 앵커입니다. 어스 앵커의 인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는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 인장력이라는 것은 지금 인장 강도 이렇게 하죠. 단면적분에 하중을 해요.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세. 그러면요. 인장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되겠어? 하중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더라도. 변형계는요. 보면 알겠지만 흑막이 버팀 때 변형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수위계는 피조미터가 잘못됐어요. 영어가 잘못됐고요. 지하수위에서는 지하수의 수위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워터 레벨 미터인데 여기 영어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중경사계는요. 지중의 수평 변율적 흑막이요. 기울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지중경사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6-18쪽에도 있지만 2016년 3월 6일, 2016년 10월 1일, 2017년 3월 5일, 2017년 5월 7일 여러분 시험에
기사에도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을 개상 및 사용 기준에 적용하는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을 받는 공사가 그런데 우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총 공사금이 얼마요? 4천만 원 이상인 공사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17년 5월 현재요, 우리 이런 걸 하죠. 4천만 이상인데요. 일반 제조업은 2018년 9월 1일부터는 30명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가 두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9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수없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은 자격증 따는 이번 기회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건설업에도요. 지금 현재 2017년에도 건설업에도 50억 이상 공사에서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 조정 역할하는 조정자를 두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전부 모두가 다 안전보건 담당자를 주되 이 안전보건 담당자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안전관리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6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은 더 이상 이거는 6천만 원 1억 원 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총 공사 금액 4천만 원 이상이고요. 우리 교재 6-11쪽에도 있고 2016년 3월 6일 날 기사에 출제되었고요. 이것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개상 및 사용 기준 3조의 적용법인데 이 내용은 2017년 2월 7일 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87번입니다. 콘크리트 치갑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첫째, 대기 온도가 높을수록 치갑은 어떻게 크다가 아니고 작죠. 답은 1번이 나왔습니다. 둘째,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큽니다. 콘크리트 타설 높이 높으면 높을수록 크죠. 백은대 척은 양이 많으면 아니고 적으면 적을수록 큽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나온 거고요. 우리 교재 6-135쪽, 6-183쪽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88번입니다. 개착식 굴착공사입니다. 개착식 굴착공사에서 설치하는 계측기와 거리가 먼 것은 개착식 굴착 우리가 수위계 있어야 되죠. 수위의 변화할 때 경사계가 역시 있어야 되죠. 응력계가 있어야 돼요. 내공변이계라는 것은 그림으로도 그려놨는데 막장 굴착입니다. 굴착 공사할 때 가능한 초기의 최종 변이량을 예측해 안전성을 검토 및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하반 굴착 등기에 의한 1차 복공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공변이계가 되겠어요. 내공변이계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건설 현장에 가끔씩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우리 교재 6-118쪽에도 있고요. 이번 5월 7일 85번 문제에서는 계측기의 종류를 다 설명해 두었습니다. 89번입니다. 작업에서 위험 요인과 재해 형태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는 무리한 자재 적재라든지 통로는 전도 현상이라서 왜 전도는 넘어지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계급의 안전난간의 목적은 추락입니다. 벽돌중 중약물 취급하기는 눌려서 협착에 깔려 있으니까요. 항만 하역 작업에는요. 여기 알아두기. 질식은요. 산소가 없는 어떻게 잠함 작업 시 일어나는 거죠. 이런 통속에. 이건 항만 하역 작업에서 여기서 가장 좀 가깝다는 것은 추락이 발생할 수가 있죠. 짐 들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어요. 4번이 틀렸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6-182쪽에 있습니다. 90번입니다. 건설 작업용 리프트에 대해서 바람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은 건데 우리는 순간 풍속이 35m 세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용 작업 리프트 붕괴 방지 풍속은 순간 풍속 초당 35m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요. 우리 교재 6-47쪽도 있지만 법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5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91번째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요. 작업계획 작성 시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용하는 차량의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이고요. 차량의 건설 운행 경로,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요. 차량계 건설을 위한 작업 방법.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계획에 포함상 세 가지를 쓰셔. 이거는요. 실기 필답뿐 아니고 작업형에도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브레이크 클러치는 어디에 가장 중요한 프레스를 점검할 때 적용하는 거. 답은 4번이었고요. 6-68, 6-190 또는 2016년 5월 8일 기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셔블계 굴착 장비 중 좁고 좁아요. 깊고 굴착의 가장 적합. 이건 볼 필요 없죠. 클램셀이죠. 클램셀은요. 수중 굴착이나 자갈등을 싣는 데 적합하고 깊은 땅파기 흙막이 버팀대를 설치한 사용하고 수중 굴착 수조물을 기초바닥 협소하고 상당히 깊은 범용 굴착과 호포에도 적용. 이게 바로 클램셋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m 깊이까지도 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런 뭐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서 상당히 좁거나 깊은 데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클램셋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6-25쪽에도 있고 2016년 5월 8일 날 기사로도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차량계 건설기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차량계 건설기는요. 법으로 16가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배처 플레이트는 차량계 건설기가 아니고요. 모터, 텐덤, 크롤러 드릴 이 모든 것이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6-36쪽뿐 아니고 2016년 10월 기사와 산업이 동시에 출제됐고요. 또 우리 법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94번입니다. 철근의 인력 운반 방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입니다. 긴 철근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반드시 같은 쪽의 어깨에 이렇게 매야 됩니다. 둘째, 양 끝을 묶어야 돼요. 조항을 묶을 게 아니고 1회 운반 시 한 놈당 하면 안 되는데 25kg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60kg를 가정했을 때 항상 60 곱하기 0.4로 하면 얼마? 24kg인데 여기에도 1을 더해가지고 우리는 통상 1인당 무게는 운반 무게는 25kg. 그러나 가장 적정한 무게는 얼마? 15kg이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공동작업 시 신호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1인당 무게는 25kg, 2인 이상 똑같은 내용을 했고 또는요. 던지지 말고 천천히 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6-180쪽에 1쪽에 있습니다. 9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시설비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2017년 2월 7일 날 바뀌면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부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작업발판도 사용할 수 없어요. 절도부선 사용할 수 없어. 반드시 사다리 전도방정수 이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비는요. 원활한 공성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인데요. 요거는 불가해요. 외부인 출입, 공사장 불가하죠. 각종 비계 작업, 가설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까지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가시설은 사용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만 비계 통로, 계단에서 추락방지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정시, 틀비기에 설치한 안전난간, 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 선반 사용 가능하고요. 절토부, 성토부 사용 못해요. 작업장 상호 영화 작업상 사용 못해요. 공사 목적 품질 항부 건설 CCTV 감시용 장비도 사용 못한. 그러나 두 번째 소음, 환경 관련 민원 예방, 교통 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도 사용할 수 없어. 단 공사 안내 경고 표지서 차량 유도 전멸 등 라바콘, 현장 경계 핸스, 피 드럼 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기계 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 구입 비용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단 기성제품의 부착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나 교체 비용은 사용할 수 있어요. 또요.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 목재광 둥구 톱날 접지의 플러그와 접지시서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 플러그도 안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2017년 2월 7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상 및 사용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96번입니다. 거푸집 해체 시 작업자가 이행할 안전수칙을 옳지 않는 겁니다. 거푸집 해체는 당연히 거푸집 해체 순서에 입각하여 실시해야 되고요. 상하에서 동시 작업할 때는 상하의 작업자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거푸집 해체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 큰 힘을 줄 수 있는 지렛대를 사용한다. 이러면 조집니다. 거푸집 했으면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다 떨어져 나가죠. 어떠한 경우라도 지렛대 사용을 금지합니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해체된 거푸집, 강목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푸집 해체 시 안전수칙이고 이것은 우리 교재 6-116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97번입니다.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와 관련된 승강설비 설치 관련 사항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업중 높이가 또는 깊이가 2m래요.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 작업,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몇 메다? 2m라고 얘기했거든요. 건설 리프트 승강설 설치 기준은 높이도 깊이도 2m를 초과했을 때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 교재 6-133쪽뿐 아니고 법에 바로 46조의 승강설비의 설치 명쾌하게 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98번입니다. 집안의 조사 방법 중에 지질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보링 방법은 건데 사실 보링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지질의 상태 로타리입니다. 로타리. 돌려야만 된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식이 되겠죠. 98번인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회전식 로타리 보링이 되겠고요. 그래서 로타리 보링은요. 비트를 40에서 150rpm 속도 회전식 흙을 펌프로 이용해서 하여 지상으로 보내 지층 상태를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우리는 지층 상태 파악 중에서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는 걸 로타리 보링, 회전식 보링이 되겠고요. 우리 교재 6-6쪽에 있습니다. 99번입니다. 강간비계의 구조에서 비계 기둥간의 최대 허용 적재 하중은 항상 400kg죠. 그래서 강간비계 적재 하중은 400kg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6-94, 6-99쪽에도 우리 교재 나와 있고 2016 10월 1일, 2017년 3월 5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 법은 어디 있냐? 바로 60조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어때요? 100번입니다. 추락 방지망어 달기 로프를 지점에 부착할 때 지점의 간격이 1.5m래요. 이것만 알면 되죠. 지점의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 해야 돼? 우리는 F는 이런 공식이 있죠. 200 뭐예요? B다. B가 바로 간격이니까 200에다가 1.5를 곱하면 얼마 돼요? 300kg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2017년 5월 7일 제1과목 산업안전관리론부터 마지막 과목 건설안전기술까지 100문제 몇 분? 2시간 반 동안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실전은 연습까지, 연습은 실전까지 저와 함께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시험장에서 안전하게 필기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기 합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줄지 않는 저축통장, 평생 부자가 되는 자격증, 안전기사 자격증을 여러분과 제가 실기 필답 작업형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